식초는 오래전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약처럼 활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장수 지역으로 이름난 버몬트주 사람들의 장수 비결도 식초라고 하는데요. 식초에는 초산과 구연산, 주석산, 아미노산 등 60가지 이상의 유기산이 들어있죠. 이들 성분은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속의 찌꺼기를 없애주는 작용을 하며 또한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식초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품만 섭취하지 않죠.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서로의 성분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분들은 유용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독이 되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에 소개된 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39명에게 12주간 매일 열량을 250kcal씩 덜 섭취하도록 했고, 일부에겐 매일 사과 식초를 약 30ml씩 먹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사과 식초를 섭취한 사람은 사과 식초를 먹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과 체질량 지수 및 내장 지방 등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당뇨병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약 200ml의 물과 사과 식초 15ml를 3개월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사과 식초를 희석한 물을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혈당 수치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사과 식초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BMC 보안의학 및 요법 저널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식초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식초를 잘못 먹으면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 3가지와 같이 먹으면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 2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를 잘못 먹으면 몸을 상하게 하는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식초를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고용량 섭취입니다.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인 28세 여성은 사과 식초를 6년간 하루 최대 250ml를 복용했는데요. 그 결과 저칼륨 혈증과 골다공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에 좋은 식초도 장기간 고용량 섭취한 경우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한의학에서도 식초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뼈를 약하게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식초를 다량 섭취하면 근골이 손상된다고 쓰여 있고, 동의보감에서도 많이 먹으면 뼈가 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식초의 아세트산은 치아 표면에 범랑질을 부식시켜 치아를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식초가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강한 산성에 의해 치아가 부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입안의 산도가 pH 5 이하로 떨어지면 치아 겉면이 부식되면서 치아 속 칼슘이 빠져나오고, 이는 치아의 시린 증상과 충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아 자체가 침식될 수도 있는데요.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가끔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주 섭취할 경우 치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치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은 식초의 양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섭취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 의하면 식초의 고용량 또는 과다 섭취는 뼈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저혈당, 식도염, 위궤양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발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고 식초의 좋은 효능만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초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15ml에서 30ml를 적정 섭취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푼 한두 개 정도로 섭취 시엔 반드시 한 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희석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는 60대 이상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섭취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2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지방 연소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에 유익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식초가 위벽을 자극하여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의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세트산 성분은 그 강한 산도로 인해 피부와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궤양과 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초 섭취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나 식도 등의 점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는다면 만성적인 손상으로 인해 점막 세포 자체가 변형을 일으켜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식도의 경우 입이나 위장과는 달리 통증이 없어 손상을 입어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초를 섭취할 때는 농도와 양을 조절하고 위장이 약하거나 식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중한 섭취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식초는 그 강한 산성 때문에 원액으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실 때는 적어도 1대10의 비율로 희석하는 것이 안전하며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30ml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초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세 번째는 음용식초입니다. 음료수처럼 마시는 식초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의 진원지는 일본인데요. 일본에서 식초 음료 붐이 일었는데 그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건너왔습니다. 많은 음료 회사들이 식초 음료를 앞다투어 개발, 출시하고 있죠. 당뇨병 예방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음용식초는 석류나 블루베리 등의 과일이 함유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용식초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높은 당분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에 희석하여 마시더라도 탄산음료와 같은 당분이 많은 음료와 당 성분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용식초를 섭취할 때에는 그 성분과 함량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초가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당 섭취량을 25g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음료를 자주 섭취할 경우 이 기준을 쉽게 넘어설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용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음용식초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실제로는 음료일 뿐이며 음용식초를 마시는 고객들은 마시기 전에 당 함량을 반드시 확인 후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식초를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식초는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식초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향상시키는 음식으로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중년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육 감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단백질 섭취가 권장량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양질의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죠. 그리고 식초는 고혈압 개선, 동맥 경화, 당뇨, 고지혈, 위장 개선, 장 개선, 피부 개선, 노화 예방 등 아주 다양한 놀라운 효능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유에 식초를 타서 드시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게다가 만성 피로, 근육통 등 온몸이 무거울 때 우유 식초는 간세포의 활성을 도와 만성 피로를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 속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젖산을 제거시켜주죠. 과도한 운동이나 나들이 후 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피곤하다면 우유 식초를 만들어 드시면 피로가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유 식초 만드는 방법으로 흰 우유 200ml에 천연 발효식초 숟가락 4스푼 정도 20ml를 준비합니다. 우유를 살짝 데워 찬기를 없애고 식초를 넣어 잘 저어주고 10분 정도 두면 됩니다. 요플레처럼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도 좋으니 건강에 좋은 우유 식초를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식초와 같이 먹으면 건강을 향상시키는 음식으로 두 번째는 꿀입니다. 식초를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꿀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식초와 꿀은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부족한 성분은 보완하여 건강상 이점을 더 높일 수 있는데요. 식초를 꿀물에 타서 마시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식초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고 소화장애 개선과 염증 억제,
관절 통증 완화 등 여러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와 꿀을 과다 섭취 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와 꿀에는 열에 약한 성분들이 많아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화된 식단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산성화된 몸은 낮은 pH로 인해 각종 염증의 발생과 만성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죠. 하지만 식초 꿀물을 꾸준히 마시면 식초와 꿀이 몸을 알칼리화하여 정상적인 pH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알칼리화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힘이 크게 증가합니다. 만드는 방법으로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와 꿀 한 숟가락, 약 15g씩 넣어 잘 저어주고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을 경우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 꿀물은 잠들기 전에 마시면 산성 역류로 인해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낮 시간이나 잠자기 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 꿀물은 치아 보호를 위해 마신 후 30분 이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식초를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 식초를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논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